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시죠? 네네, 아파트를 좀 매수하고 싶은데요. 네네. 하나는 마곡에 있는 수명산파크 5단지 24평 하고요. 네. 또 하나 보고 있는 거는 하남에 있는 미사 28단지 마찬가지로 24평이 좀 궁금해요. 각기 장점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근데 이걸 매수해서 그 8년 이상 중공공 임대 등록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게 매수할 때 좀 미래 가치가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매수 시기도 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혹시 이 둘이 좀, 더 좋은 선택이 있다면 어떤 걸 또 대안으로 추천해 주실 만한 곳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두 물건 다 24평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물건에 네네. 대해서 매수 시기와 또 향후 전망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이 궁금해 하시는 아파트가 네. 너무 끝에서 끝에 있어서 지금 한지도 네네네. 안에 설명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요. 네, 기본적으로 수명산 5단지 쪽은 마곡지구라는 요소 때문에 그 그림이 받쳐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마곡지구가 아니라면은, 만약에 마곡지구가 없다라면은 이 아파트는 그렇게 관심의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거예요. 맞죠? 네, 네, 그래서 네, 얘는 오직 마곡이에요. 그런데 네, 오직 마곡인데 얘는 여기에서 굉장히 멀어요. 비역세권이죠. 네, 네, 네. 곧 마곡 지구에 붙어 있는 엠벨리 같은 아주 특수한 어떤 신축 아파트가 중심이 되고, 네. 얘들은 비역세권의 곁다리로 붙어 있는 아파트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흐름 자체는 얘들이 주도가 되는 게 아니고 마곡의 흐름에 따라서 휩쓸려 다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곡 주변에 있는 방화 유타운이라든가 기타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 흐름과 얘는 같이 움직이겠죠. 네,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얘기지만 비역세권이에요. 네. 그러면 특수하게 여기 들어가서 살려고 한 사람들은 마곡 지구나 그 주변에 직장을 가지고 계시는 특수한 사람들이 아니고는 굳이 거기 살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시장 상권이 곧 수요청이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이런 설명이 하나가 가능한 거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저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저기 하남 쪽요. 하남 미사 쪽으로 가면은 미사 몇 단지예요? 28단지요. 자, 미사 28단지 같으면은 여기 상일동역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얘도 바로 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역세권이에요. 네. 여기에서 대충 한 6분 정도 내외, 이 정도면은 거의 맞을 거예요. 거의. 네. 그럼 두 개 놓고 보면 분명히 역세권은 하남 쪽이죠. 네, 네. 그런데 이런 고민을 왜 하시냐면은 네. 지금 시청자분님이 하남이나 강동이나 이쪽에 성수동이나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동남권 쪽에 거주를 하고 계시면 고민 안 해요. 반드시 하남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거주 자체가 서남권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은 고민 자체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느끼는 게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 하남 쪽에 되고는 그래도 아직까지 여기 안 들어갔지만 네. 여기 들어온다는 호재가 하나 아직 남아있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신축 아파트죠. 네. 세 번째는 택지 개발이 다 돼서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변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위례 신도시처럼, 하남도 택지 개발 사업이지만 하나의 신도시 같은 거잖아요. 네, 네. 그럼 신도시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뭐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 다 같이 느낄 수 있죠. 네. 이런 거 전체로 보면은 강남의 접근도 하남이 더 유리할 거고요. 네. 그러면 하남 쪽이 오히려 더 무게가 실리겠죠. 네. 두 개 중에 하나를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질문이 준공공 임대주택이라고 그랬어요. 네, 네. 준공공 임대주택을 한다고 해서 임대주택 하지 않는 것과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이를 내봐야 일반 과세, 양도소득세가 중과세에서 일반 과세로 바뀐다는 거, 그 약 한 10% 차이 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준공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준공공 임대주택을 했었을 때 현격한 어떤 혜택을 받는 형태 같으면은 준공공이 맞는데 나는 중과세 피하려고 무조건 일반과세. 그럼 일반과세 세금은 내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세금 문제를 따져보고 준공공을 따져보라는 뜻이에요. 네. 지금 대표님 지금 현재 2주택이라서 네? 하나를 현재 그 2주택. 준공공, 네. 예, 준공공 임대를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추가를 하나 더 매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금이 좀 많이 겹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현재 두 개를 갖고 있는 것이 네. 어떤 걸 갖고 계세요? 지금 이제 하나 24평하고 하나는 33평짜리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파트 두 개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파트 두 개인데 또 아파트 하나 사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돈이 한 30억 있어요. 그럼 아파트를 계속 10개를 살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 네. 투자자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 투자 패턴이 네.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어떤 생각과 정의가 필요해요. 네. 사실 그것도 고민되죠. 그렇게 아파트 두 개를 샀는데 또 아파트 하나 사겠다는 거잖아. 그 이야기는 그러면 돈이 100억 있으면 아파트 앞으로 20개 살 거냐는 얘기거든요. 20개 사서 다 임대주택 할 거냐는 거죠. 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이 네. 시장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랬다가 만약에 아파트 시장이 꺾였다. 그럼 3개 다 꺾이잖아요. 네. 그 꺾였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괜히 샀다 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고민되는데요. 리스크라는 거 있잖아요. 네. 리스크와 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분산 투자라는 건데 분산 투자라는 것은 리스크를 나누는 거예요. 위험을. 네. 근데 똑같은 형태로 갖고 있으면 위험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투자에 대한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뭐 방송상에서 지금 다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좀 권한다면 세미나 같은 데 좀 참가를 하셔서 네. 기본 생각들, 포트폴리오 기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아파트 두 개 있으면 굳이 아파트 저는 절대 안 사요. 저라면. 그래요. 얼마나 많아요. 상가, 사무실, 사실 새로 오피스텔. 이사할 아파트를 좀 더 좋은 거를 구매하고 싶은데 좀 그 더 자금이 좋은 좀 거는 모자라서. 천지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다 보면 압구정동까지 가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욕심이라는 거지. 욕심은 있어야 되지만 합리적인 욕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식의 패턴보다는 좀 다른 형태로의 자산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나, 분산이 필요하지 않나. 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제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나중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